안녕하세요. 일진여입니다. 최소 2024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수치가 나와 일본이 믿을 수 없다며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야후재팬에 계속 상위권 링크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1년 한국은 드디어 생활의 풍요에서 일본을 추월이라는 현대 비즈니스 기사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에는 GDP를 보면 좋지만 국민의 삶의 풍요로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GDP를 인구로 나눈 수치인 1인당 GDP가 적당합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에는 66달러에 불과해 당시의 한국은 최빈국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의 1인당 GDP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 한국은 279달러이며 180개국 지역 중 126위였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386달러에서 104위이며 이 시기에 있어서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980년에는 1708달러로 85위를 차지해 상위 절반에 랭크될 때까지가 일본과의 차이도 좁혀졌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앵꼬의 영향으로 1985년부터 1990년경까지 한국을 크게 앞섰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일본 경제가 정체하는 한편 한국의 1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의 차이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IMF는 구매력 평가에서 달러로 환산한 국가의 1인당 GDP를 공표하고 있고 2020년에는 일본이 46,827달러, 한국이 46,452달러이며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는 숫자가 공표되어 2024년까지 한국이 차이를 넓혀갑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일본은 2017년 기준, 한국은 2018년 시점에서의 예측값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영향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한일 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양국의 2020년 1인당 GDP는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한일 양국 모두 과대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지는 변함없이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2021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에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율로 달러 환산한 1인당 GDP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보다 풍부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구매력 평가로 환산하여 실제 풍요로움을 비교하면 현재 한일에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며 향후 한국이 더 풍부해집니다. 한국은 일본을 쫓아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뒤에 한국이 달려와 일본을 제치고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을 무시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으니 사실상 가볍게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은 24년까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년, 20년 계속 한국이 앞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한국의 5년 예산을 올해 코로나로만 쏟아부었고 그것은 모두 국채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이 앞서는 것인데 코로나가 그 차이를 더 벌려준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앞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기사도 있어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1인당 GDP가 보여주는 25위의 일본이 26위의 한국에게 뽑히는 날이라는 겐다이 디지털 기사입니다. 아무리 싫은 생각을 해도 물에 흘려보내 잊어버리는 것은 일본인의 미덕인지도 모른다. 아베 정권이 퇴진을 결정한 순간 급락했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른 것도 그런 국민의 심리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과거도 불문하고 무책임한 체질만이 남아버린다. 일단 국가와 국민을 수렁에 빠뜨렸던 책임자가 전후에 연이어 복권한 것은 모르는 척으로 반성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자세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아베 정권은 경제적 실적을 어필해왔다. 퇴진 해견 때도 아베 총리는 20년간 지속된 디스플레이션에 세계의 화살에 도전해서 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코로나의 영향이 나올 때까지 경제는 좋아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없다. 이것은 1인당 GDP에 대해 세계은행과
OECD 데이터를 참고로 한 추이를 보면 명확하다. 재팬 as No.1으로 불리게 되었던 1979년부터 일본은 급격하게 성장. 95년 무라야마 내각 시절에는 미국도 제쳤다. 하지만 다음은 침체. 노다 내각의 말 12년에 제2차 아베 정권에 걸쳐 만회했지만 이후 다시 떨어졌다. 그 결과 2019년은 79년의 4.7배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92배, 한국은 24배, 미국은 5.5배로 모두 일본을 웃도는 성장을 이루어왔다. 지난해 세계 25위의 바로 아래 26위로 한국이 육박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이 일본을 뽑아버려도 이상하지 않다. 불행히도 아베 씨가 아무리 당당히 가슴을 내밀어도 일본 경제의 실력은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 씨의 다음은 스가 씨라고 한다. 하지만 당 본부에서 열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는 시종 고개를 숙이고 말에 패기가 없고 딱히 정치 철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레이트 리셋을 힘차게 호소했던 이시바 씨와는 대조적이다. 인사면에서 공포를 심어주고 부하들을 묶어두는 것은 가능했을지라도 존경받고 있는 인품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아베의 정치 기법은 칭찬받지는 않았지만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조차도 없는 스가 씨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에 이 사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의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뽑았다고 하니 말이지만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은 별로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반일 하는 것이 기분 나쁠 뿐. 한국은 추우니까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거나 자유로운 시간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시위를 즐기거나 하는 것을 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본을 제치고 있네요. 한국은 기업을 파업이나 임금 인상, 요구로 몰아넣는 경제 등 장기적으로 통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풍요란 인격 형성에도 온화해야 하는데 반일 활동이나 일장기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미술적 표현력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타향을 보는 한 아직은 역시 삼류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왜 한국과 비교하는 걸까? 이런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품위 없는 거짓말쟁이 나라와 감히 비교할 이유가 있는가? 일본은 국제사회를 보면 된다. 일부러 이웃 나라라서 상대할 필요는 없다. 괜찮은 나라가 된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현재는 일본을 헤이트하는 나라로서는 영원히 무리인가? 일본의 낮은 성장이 중국, 한국에 조롱받을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안보 면에서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해라. 20년 후에는 빈국의 레벨로 되어간다. 일본의 기술을 통한 업계는 한정되어 있다. 표심 때문에 필요 없는 콘크리트에 공공사업을 그만, 첨단 기술에 투자하라.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서 임금 억제하고 비정규직 늘려 세계에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국력도 떨어지고 일본의 예전의 모습은 지금 어디라고만 하고 있고 동남아 관광객도 일본은 물가가 싸고 부럽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네요. 이렇듯 부러우니까 괜히 한국에 비아냥대거나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